손흥민이 골을 넣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자신의 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 순간은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복귀한 후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결정적인 경기에서 모든 시선은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2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골이나 경기장에서의 활약이 아니라 경기 후 인터뷰에서의 데얀 클루셉스키의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친한 동료이자 늘 함께하는 그는 손흥민의 복귀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거리낌 없이 공유했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제 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날 경기장에서 목격한 손흥민의 정신력과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팬들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참석한 영국 기자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한 기자는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이 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할 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특별한 점은 공격수로서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의 승리가 자신의 골이 아니라 손흥민의 복귀와 그의 뛰어난 영향력 덕분임을 겸손하게 인정한 부분입니다. 손흥민의 경기장 내 존재감은 정확한 슈팅이나 강력한 스피드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전해지는 귀중한 영감과 강한 투지로 나타났습니다. 클루셉스키 또한 손흥민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암시했고, 이는 인터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영혼이기도 한 걸까요? 플래시와 함께 이 감동적인 인터뷰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골을 보는 순간 그의 발끝에서 마법이 펼쳐지는 듯한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경기장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 몇 초 만에 그 짧은 준비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코스로 공을 날렸습니다. 정면이 아닌 절묘한 각도로 골문을 노리는 그의 슈팅은 양발잡이라는 사실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특히 왼발로 강력하고 정확하게 공을 차놓는 모습은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관중들은 한마음으로 환호성을 질렀고, 캐러거 전문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극찬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메디슨이 경기장을 떠나자마자 손흥민이 7분 만에 3번이나 골망을 흔든 것을 보고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고 했습니다. 메디슨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손흥민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라고 캐러거는 고백했습니다. 메디슨 없이 새로운 전술 아래 손흥민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였던 왜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냐는 질문도 이제야 명쾌하게 풀린 듯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히트맵은 그가 마치 구석에 몰린 클래식 윙어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손흥민은 왼쪽 측면 구석에 고립된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윙어로서 움직였지만 그의 진정한 스타일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원래라면 손흥민은 윙어와 스트라이커 사이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며 다른 선수들과 스위치 플레이를 통해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런 유연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디슨과 동선이 겹치면서 그의 활동 반경이 제한되었고 비효율적인 전술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날, 메디슨이 경기장을 떠나자마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손흥민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를 다시금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중심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공간을 찾아내며 폭발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분석해보면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과 메디슨의 위치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역동적인 윙어입니다. 그의 강점은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그가 골문을 향해 돌진하려 할 때마다 메디슨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빈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유효 슈팅 기회는커녕 제대로 된 슈팅조차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이 경기장에서 물러난 순간 마치 억눌려 있던 힘이 해방된 듯 손흥민은 3번이나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슨의 존재가 얼마나 그의 공격 본능을 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메디슨을 교체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는 진짜 손흥민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우리 모두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당 분석을 본 영국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는데요. 메디슨이 손흥민의 활약을 억제하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손흥민의 슈팅이 최근에 너무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두 선수의 조합은 이제 가능하지 않은 걸까요? 메디슨을 벤치로 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메디슨이 경기장을 떠나자마자 손흥민이 강력한 슈팅을 연속으로 날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손흥민은 EPL 최고의 피니셔입니다. 손흥민과 메디슨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손흥민은 너무 착해서 문제입니다. 그의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 희생을 감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라면 진작에 불만을 표하고 이적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으니 포스테코글루에게 메디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쏟아졌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술을 깊이 분석해보면 손흥민이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역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디슨이 경기장에서 뛰고 있을 때 위치 중복으로 인해 손흥민의 활동 공간이 제한되어 그의 뛰어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이 경기장을 떠날 때 손흥민은 즉시 그 기회를 잡아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는 캐러거와 팬들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동료인 데얀 클루셉스키도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루셉스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이번 승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전술 분석에서부터 경기장에서의 실제 느낌에 이르기까지 손흥민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강력한 영감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클루셉스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의 말은 가장 까다로운 영국 기자들조차 감동시켰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왜 이번 경기에서 내 골은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데얀 클루셉스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 골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많은 팬들과 언론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4대1로 대파한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경기 결과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낮춘 발언은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능 있는 선수인 클루셉스키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클루셉스키는 이 발언의 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경기의 승리와 토트넘의 빛나는 순간은 자신이나 다른 어떤 선수의 개인적인 기여가 아닌 손흥민의 복귀에 있다고 합니다. 클루셉스키에게 그의 골은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 그림은 토트넘을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낸 주장 손흥민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부상으로 결장한 후 그라운드에 다시 선 손흥민의 존재는 동료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루셉스키가 자신의 기여가 손흥민의 탁월함과 리더십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이유입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강력한 복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2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선봉장으로서 기술적, 정신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의 존재와 그의 최상의 기량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클루셉스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큰 형 같은 존재입니다. 영국 기자들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이 겪었던 어려운 순간들을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2세의 나이에 그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중요한 경기에서 빠지게 되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토트넘이 그를 단지 단기 계약 연장의 옵션으로만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경기장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주장인 손흥민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서 품격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손흥민의 기술적인 볼 처리와 날카롭고 섬세한 슈팅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의심하던 팬들에게도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에 대해 깊은 의미를 담은 말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전사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이 가해지든 손흥민은 항상 일어나 팀을 위해 싸웁니다. 이 말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감동시켰습니다. 영국 기자들은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주장에 대해 진솔하고 감정이 가득한 클루셉스키의 발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은 나이나 부상이 그의 의지와 열망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는 단순히 복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돌아와 팀을 불굴의 정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싸우는 방식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냉정한 마무리 슈팅에서부터 동료를 지원하는 모습,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태도까지 말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이 항상 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큰 스타일 수 있지만 결코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팀과 동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와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클루셉스키의 이야기를 통해 본 손흥민은 정신력과 끈기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이자 전 세계에서 전사의 정신과 승리에 대한 열망을 지닌 선수인 이유입니다. 클루셉스키의 시선을 통해 그 경기를 다시 돌아보면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트넘의 정신적 힘과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모든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